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독일 기독민주당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깨닫고 정책 수정을 했듯 통합당도 보수 시장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특강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변화를 말하면서 나를 사회주의자로 비난하거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지고 통합당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신자유주의, 경쟁, 시장경제 등 그동안 보수 우파 진영이 강조해온 전통적인 개념을 내려놓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쪽으로 정책 쇄신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대기업 성장주의 위주의 당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개조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야, 하여튼 뭐 잘 됐습니다. 이제 통합당까지 모조리 좌파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재인 정권의 낮은 전방제 시간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통합당은 제가 좌파로 가는 게 정상이라 봐요. 어차피 우파 정당으로서는 우파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한 정당이니까 어이구 김종인 위원장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4.15 총선 이후에 통합당이 갈 길은 좌파의 길밖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의 이런 꼬라지는 이미 40년 전에 예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요. 통합당은 민정당 시절이 있습니다.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3당 야합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파의 가치는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또 김영삼이가 좌파였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정치부기자를 하던 제 눈에는 40년 전에 벌써 2020년의 오늘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김영삼은 일시적 변신으로 우파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는 20대부터 형성된 좌파 DNA 때문에 솔직히 겉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안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파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인물들보다는 상두동계 인맥들로 정권 형성을 유지해왔고 하나둘씩 스며들기 시작한 좌파들로 인해서 오늘날 통합당이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많은 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친박을 학살했고 당내에서도 아군과 주군을 물어뜯는 좌파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해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친박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을 지금 보내온 겁니다. 단순 친박 이러니까 이 책으로 친박 이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성 우파들을 좌파들이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친박의 이름을 붙이고 진박의 이름을 붙이고 전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들로 학살하고 쫓아내고 망가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우파당에 스며든 지 만 40년 만에 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우파당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야합을 했으니까 만 40년 만에 진성 우파로 다져진 우파당의 콘크리트 지층은 무너졌고 그 기아 통합당이 좌파당으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지금 뭐 통합당이 뒤집어지든 날아가든 땅속으로 꺼지든 좌파가 되든 우파든 별 생각 없죠. 홀가분 아시죠? 투쟁력과 공격력은 제로지만 자당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1등을 차지했던 통합당을 보면서 지지자들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까? 화가 나서 욕을 퍼붓다가도 에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말에 속아서 또 표를 몰아주었고, 심지어는 거구다 뭐다 온갖 비난까지 들어가면서도 문재인 퇴진 때문에, 공수처 반대 때문에, 개헌 반대 때문에 속이 상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를 해주었건만 4.15 총선 이후에 돌아온 결과는 좌클릭의 야구방망이의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4.15 총선이 끝나니까 배은망덕하게도 좌파의 길로 가기 위해서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같이 이런 자들이 하나같이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들을 원망하고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툭하면 18번으로 사용해온 그 내로남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역시 어디에 있으나 초록이 동색입니다. 가면을 어떤 걸 썼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보색도 알아서 다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돌다 너무 돌아서 통합당이 좌파당으로 가고 민주당이 우파당이 되는 건 아닌지,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는 묘한 일들이 많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통합당에 손은 틀었지만 조금 섭섭한 게 있다면 지난 40년 이상 정당을 지지해왔다는 것에서 내가 너무 바보였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정당을 내가 어떻게 지지를 했지. 물론 뭐 100% 지지하지는 않았죠. 그게 뭐 정당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탄핵 62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을 때도 홍준표가 당을 박차고나 갔던 김무성 등 배신자들을 오고 대선을 앞두고 다시 받아들였을 때도, 한교안이 이번 총선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을 받아들였을 때도 우리들은 배신의 아픔을 사귀면서 그래도 통합당을 버릴 수는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합당 통짜만 꺼내도 기싸대기 안 맞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이미 4.15 총선 끝나자 말자 엄청난 지지자들이 통합당을 버렸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들을 버리기 전에 더 이상의 배신과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진성 우파들은 알아서 통합당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통합당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우파라고는 신원식 장군하고 한둘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국회 통합당이나 21대 국회 통합당이나 그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더욱이 김종인이가 드러내놓고 신자유주의, 경쟁, 시장경제 등 그동안 보수 진영이 강조한 전통적인 개념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행여나 그렇게 해서 뭐 잘되면 저기 잘됐다고 합시다. 그래.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통합당은 자신들의 배지 유지에만 관심이 있지 우파 국민들의 아픔이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걸 헤아린 데는 그때도 무관심일 것입니다. 제 분석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은 지금 배부른 좌파가 됐고 통합당은 배고픈 좌파가 된 겁니다.
세상에 우파 정당을 표방해온 정당이 김종인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보수 우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립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쪽으로 정책 쇄신의 방향을 설정한 것. 이런 애매한 말로 국민들 꼬시지 말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알기 쉽게 지금부터 우리 당은 좌파당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김종인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도 우습지만 우파의 가치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중도를 찾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좌파라고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빨간색 안 되니 파란색 쓰고 파란색 안 되니 핑크 쓰고 핑크 안 되면 까만색 쓰고 까만색 안 되면 하얀 쓰고 뭐 이런 꼬라지 아닙니까? 제가 아는 김종인은 우파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뭐 김종인이 똑같지만 통합당 의원들 대부분이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선진국 대열까지 올려놓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파 정치가 왜 통합당이 돼서 이렇게 철저히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지 이걸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반성도 하기 전에 그냥 좌클릭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오로지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좌파의 독주를 몸으로 막아내는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파 지지자들이 스스로 통합당을 떠나는 것은 탄핵 보수분열, 대선 참패, 총선 참패보다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통합당의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화가 나서 다 떠나는 겁니다. 우파 정치가 너무도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우파당을 자처해왔던 통합당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정당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변질시킨 것입니다. 즉 좌파는 진영 논리를 잘 이용해서 프레임을 짜고 국민을 속여가면서라도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해온 반면에 우파 정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파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만 급급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이 좌파로 가려는 거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은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운 방법들만 택했습니다. 툭하면 중도를 찾았고 툭하면 새로운 보수를 찾았고 오히려 우파의 가치를 찾으려는 의원들에게는 족쇄를 채우거나 제명의 위해를 가했습니다. 좌파들처럼 말입니다. 좌파는 의리라도 있죠. 우파에는 의리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통합당은 우파 가치 실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좌와 우와 디스케이다 보니까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맞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우파 가치 실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변화를 이끌어오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일관된 변화, 이게 무슨 것도 변화도 일관된 게 있는데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공부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우파 가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당은 일관된 변화, 이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겁니다. 진정한 우파, 지금 3세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1945년부터 1979년까지 바로 우파의 1세대는 건국과 산업화 2세대들, 그리고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제2세대로 불리는 우파가 민주화와 선진화까지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당은 흔히 3세대 우파의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혁신과 통합의 비전을 말로만 부르짖었지 제시하지도 못했고 행동하지도 못했고 반대로 변화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일관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좌파로 가버립니다. 그동안 통합당은 산업화, 선진화의 열차에 편성해서 아주 손쉽게 표만 얻으려고 했지, 바로 혁신과 통합의 3세대 비전을 제시하고 1, 2차에 이은 일관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 2차 우파의 가치를 지켜온 수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긴 그저 거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 스스로가 차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독재정부 소불위에 제동을 건 것도 아니고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각종 게이트조차도 그들의 역공에 휘말려서 모조리 패배자로 남았습니다. 통합당 나리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이게 태극기 세력 잘못입니까? 이게 우파 유튜버들 잘못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통합당의 잘못이고 김무성과 유승민의 잘못입니다. 좌우가 뒤섞인 콩가루 집안으로 40년을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하기에 지금이라도 좌파로 잘 돌아선 것이라고 잘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종인과 통합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우파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좌파로 가더라도 반성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은 통합당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에 껍데기는 변하더라도 그 속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김종인이 아니라 트럼프를 모셔와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념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우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파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짜 우파, 패션 우파가 나오는 겁니다. 통합당의 앞날에 좌파의 기운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제 혼자서라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월 선생께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명시 진달래꽃을 개사해서 통합당의 마지막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찍소리 안하고 보내드리오리다. 여의도 윤중로 사쿠라꽃 좌파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라. 가시는 그렁그렁 놓인 그 꽃을 마구잡이 재려밟고 가시옵소서. 우파복이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끝까지 뉴스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